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편파방송 더 라커룸. 자, 목요일에 진모편을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자, 오늘 특별한 분도 있습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예, 특별한 분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 전 의원님, 그리고 전 청와대 디지털 소통 비서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남국입니다. 예, 오늘 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잘 지내셨죠, 그죠? 네, 명절 연휴 네. 솔로라서 솔로는 연휴가 정말 힘든데요. 예. 잘 못 지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자, 아무튼 이게 또 평상시 같은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었던 날이어서 자, 오늘 원래 블루 라커룸이 이제 한판 승부 본방송 후에 연장 방송으로 진행됐는데 오늘은 특별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선고 직후 따끈한 얘기를 바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판 승부 본방송까지 쭉 함께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오후 3시부터 비상계엄 선포 443만이었죠. 내란 1심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영상으로 봅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수경은 강부죄. 예, 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인정이 됐고 무기징역에 선고됐습니다. 일단 오늘 내란 1심 재판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결론은 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고 이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죄가 하는데 결론은 네. 문제가 없는데 예, 이제 사실은 판결에는 이유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좀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 결과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예. 그 중간에 그 결과를 끌어내는 논리적 과정에서 조금 빈틈이나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큰 틀에서는 그냥 결과는 뭐 무난한 유죄가 결과였다. 됐으니까요. 예. 자, 우리 김남국 네, 변호사.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사실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역사 속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겪었으니까 비극적인 날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 이 내란에 대해서 판결, 단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한 날이기 때문에 예. 또 그 측면에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데요. 예.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여기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너무 길고도 험난하지 않았나라는 아하.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판결문 선고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비판적으로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예. 앞서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설시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아하. 납득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예. 가장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계엄과 관련되어서 절차적인 부분, 실체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사법 자제한 것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이제 무엇보다 가장 주목됐던 것은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이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물론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또 이상민 전 장관 그 재판을 통해서 내란이 이미 인정됐지만 네. 그래도 또 이 재판이 중요했는데 일단 재판부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인정을 해줬고 무엇보다 핵심은 군을 국회를 보낸 것이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게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을 말했던 영상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예, 자,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어떻게 그 얘기 계속 반복해서 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내란죄가 예. 이게 결과범위 아닌 위헌범이에요. 예, 살인죄 같은 살인 결과가 발생하는 결과범위라고 표현하고 내란죄는 위헌범이거든요. 예, 글쎄 군을 사실 보내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하. 군을 보낸 건 더 문제가 실현이 안 되지만 됐어도 그 사실 의도가 있어서 이거를 너무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뭐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군을 안 보냈으면 무죄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아. 반복해서 이제 예. 설시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위헌범이기 때문에 굳이 군대가 국회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란죄가 성립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 부분은 좀 저는 조금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그게 주된 이유는 맞지만 이것 때문에 유죄라고 계속 반복해서 아하. 얘기할 필요는 사실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 말고도 이제 사실 중대한 위법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었는데 지기현 재판장이 왜 국회에 보낸 거를 계속해서 강조했을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너무나 명백한 게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로 빼박이다. 예, 내란죄 성립의 국헌 물론 목적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대법원 판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 헌법기관의 기능을 일시적으로라도 마비시키면 그게 사실 국헌 물론 목적 내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의 출입을 방해하고 또 계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방해하면서 끌어내라라고 하는 그 진술을 수차례 여러 사람들이 들었고 봤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현장에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고 발만 동동 굴르면서 심지어는 국회의장까지 담을 넘는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예. 이 내란죄 성립과 관련되어서 너희들이 뭐라고 피고인들이 변명하고 정치인들이 떠든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명백하니까 야 부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내란이라는 그 단어, 그게 폭동,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그 진짜로 실제로 혼란스러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는 충분히 위협에 가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폭동 맞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네, 죽은 사람 없지 않냐, 다친 사람 없지 않냐 이런 식의 주장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위헌범인 거거든요. 예, 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위헌만 있으면 범죄가 될 수 있는 게 내란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거는 뭐 좀 이따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폭력 사용한 걸 좀 자제시켰기 때문에 예. 그 좋은 양형 요소로 작동을 감형 요소로, 예, 예, 뭐 다 피고인들 공이 예. 유죄된 피고인들 공이 다 좋은 양형 요소로 작동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좀 납득하기 또 어려워요. 아 그런가요? 폭력이 있으면 더 문제인 건데 네. 없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걸 자제시켰다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또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을 대충 들어보면 거기서는 국민들이나 또 소극적으로 했던 군인들이나 직무에 종사했던 사람들 그 얘기들은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김 변호사님. 네,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예, 이제 사실 내란죄를 생각해 보면 이 저희가 지켜야 될 이 내란죄 법익은 공익적 사회적 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재판 선고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런 부분 내란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어떤 우리의 헌법적 가치 그리고 개인의 평온한 일상을 포함해서 예, 우리가 들어간 사회적 비용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설시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게 지기현 재판장이 MBTI가 F인지 피고인의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령. 사정과 예, 고령. 예, 고령 뭐 양형에서 물론 고려되긴 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아. 어마어마한 무슨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법익에 대한 피해와 이 내란죄가 가지는 헌법적 무게와 가치 이런 그런 중대한 부분에 대한 설시는 아하.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한 것 같아서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의미를 다뤘어야 하는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돌이켜 보면 그 부정선거 관련 부분, 네. 그 부분에 언급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 설명했잖아요.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예. 나눠드린 재판부에 그 설명 자료를 아니 첨부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아니. 퉁치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거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기현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예. 특검이나 뭐 기소한 입장에서는 아마 1년 전부터 아주 준비를 했던 예. 이 내란 상황 예. 그리고 외환 상황도 이제 지금 재판 중이긴 한데 이게 계엄하고도 연결된다고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기현 재판부를 다 빼버렸어요. 어허. 아닌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거는 관계없고 예. 즉흥적으로 그냥 해버렸다라고 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너무 허술하다. 예, 허술하다는 얘기도 허술하게 있었고. 이게 무슨 이렇게 허술하게 해놓고 무슨 게 1년 전부터 한 그게 거야. 차이인 거예요. 유죄는 됐지만 예. 일단 특검이나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은 외환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한 건데 예.
직위원 재판부는 앞에 건 다 빼버리고 어. 아주 지금 좀 상황이 어려우니까 야당이 너무 다수당이니까 네. 아주 기분이 안 좋아서 즉흥적으로 이걸 어. 했고 결과도 그렇게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만 설시가 됐거든요. 요거는 저는 2심에서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아하. 직위원 재판부의 생각 같아요. 사실 노사원 전 사령관의 수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예. 이 수첩이 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고 또 모의했는지의 중요한 증거였는데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안 이거에 봤어요. 그냥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빼버렸어요. 과연 예. 수사가 미진한 건지 예. 아니면 법정에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내란의 동기부터 배경 그다음에 관련자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실 실체적 진실을 역사에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재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노상원 이 수첩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마치 증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렸어요. 아니 노사원 사령관이 이분이 재판받을 때 막 성질내면서 말했던 부분이 이 수첩 내용이었어요. 아 나 그냥 TV 보다 그냥 적고 말이야 그냥 메모한 건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개헌법이에요. 노상원 전 소리 질렀거든요. 사령관의 얘기대로 그냥 간 그냥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인 것 그대로 같아요. 간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문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마 특검에서 항소를 할 겁니다. 예. 요 부분도 다툼이에요. 아하. 시작이 언제부터냐 부분인데 그렇죠. 특검은 1년이나 그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1년도 아하. 증거에 드러난 게 1년이에요. 그 전부터 준비했는데.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며칠 상간에 준비를 해가지고 했고 수첩 이런 건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지금 판결해 버렸거든요. 예. 이거는 되게 앞으로 다툼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오래전에 준비한 거 아니고 그냥 몇몇 사령관이랑 술 먹을 때 그냥 넌지시 넌지시 얘기했다. 얘기했다. 그게 1년 전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그래요. 넌지시 얘기했는데 그 사령관들이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게 다 유죄는 맞다. 예. 결론은 뭐 틀린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그럼에도 그 도출하는 과정에서 언제 시작했고 동기가 뭐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빠져버렸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네. 내란이라고 하는 게 네. 결국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동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허. 그 시발점이 되는 노상원 수첩에 대한 네. 진실 여부 이게 철저히 파헤쳐야 되는데 이거 인정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드러난 정황이나 보도된 내용 이런 것들 사실관계를 보면 사실 독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지게 하는데 예. 지금 직위원 재판부는 지금 판결문 선고하는 이 설명 자료에서 오늘 선고에서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게 동기가 마치 뭔가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 착각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그런 동기에 하해했다라는 식으로 그래 보여요. 예. 그 동기 자체를 제한하거나 축소해서 인정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피고인 중심으로 맞아요. 그런 생각이 판단해줬어요.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사실관계 진짜 부합되는 진실인지 그것도 좀 의문 그러니까 같아요. 실제로 이진관 재판부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같은 내란 사건이에요. 예, 예. 저 사람들은 군을 동원해서 했던 사람이고 예. 국무회의 과정에서 한덕수 이상민은 포함이 됐던 건데 이진관 재판부 판결문 우리 설시한 거 다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위에서부터의 쿠데타, 친위 쿠데타. 예, 위로부터 얘기요. 그렇기 예. 때문에 판결 선고할 때 그 지금 예전에 했던 거 대법관. 12.12, 5.18 그거 아무 의미 없다. 판례 의미 지금부터 없다. 새로 하겠다라는 뜻으로 23년을 선고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이 직위원 재판부는 보면 예. 짝 12.12, 5.18 그 판결대로 간 것 같아요. 새롭게 보지 않고 그러면서 개개인 보면서 양형을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근데 판결문이 왜 우리가 듣고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면 그 재판부가 이 사건을 바라본 시각이라든지 법리 적용이라든지 그 인식 끝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이진관 재판부하고 지금 차이가 너무 너무 다른 나잖아요. 어. 이진관 재판부가 했으면 이렇게 형이 나왔었겠어요? 전 달리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 찰스 1세가 나왔어. 영국 역사를 돌아보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사형당했던 그 부분도 언급을 하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개발도상국 선진국 사례 이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란죄의 처벌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국회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역사적 연형을 쭉 찾아봤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의 처벌 사례까지. 그러나 사실은 이 내란죄 계엄과 관련된 내란과 관련된 거에 대한 공감되는 설시를 하려고 하면 예. 저 영국의 17세기 왕정 시대가 아니라 네. 최근의 사례를 가져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판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구체성 있는 최근의 현대사에서 대통령제와 맞는 예. 그 사례를 들었어야 되는데 어허. 너무 매우 역사로 올라갔다. 개미 블루개미였나요? 네. 우인성 판사가 했던 현학적인 모습이에요. 판결문에 아, 이런 예, 게 예. 나올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 왜 필요가 없냐면요. 예.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외환 내란죄 제외하고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게 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인정된 거예요. 역사적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뭐 영국이고 뭐 미국이고 소련이고 그건 아니지만 예. 나 다른 나라 얘기를 뭐하라 합니까? 필요 없는 얘기고 1400 뭐 1500 옛날에 있었던 일들 왜 예.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헌법에 지금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내란 저지르면 처벌한다고 다 돼 있는데 뭐 이제 필요합니까? 그래서 좀 이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판결 선고의 결과가 좋으니까 그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 이 판결 결과에 이르는 절차, 재판 진행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에 기록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과정이나 판결 선고일의 설시까지 보면 예. 그런 형식적인 측면도 좀 문제가 많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컸던 게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때 이 재판의 선고를 보니까 예. 대법원 확정까지 1년 4개월 걸렸습니다. 아. 1심하는데 7개월 6개월 걸렸는데 예. 지금 이 지기현 재판부는 예. 1심 선고하는데 1년이 넘은 훌쩍 넘은 본인 지금 인사이동하기 전주에 지금 이렇게 선고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고요. 예. 과거에 또 1심 선고를 보게 되면 다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아침 10시부터 아하. 다 판결 자료 미리 보도 자료 충분하게 돌리고 아. 그다음에 설시도 선고도 약 2시간 가량 소요됐거든요. 아. 충분히 설명하고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고 왜 그런지 이 사회적 의미와 왜 그런지를 다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 네. 그런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판결 선고 좀 미흡한 게 많은 거죠. 대개도 오후에 하면 2시인데 왜 3시에 했을까? 왜냐 저는 이제 추측해 보건데 판결을 들으면서 아. 통상은 뭐 한덕수 판결도 한 2시간 정도 했었어요. 예. 이진관 예. 부장이. 근데 중간에 자꾸 생략을 하더라고요. 아. 자세한 내용은 설명 자료를 참조하라라고 하면서 그럴 바야 이렇게 아마 본인도 짧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1시간 내로 종결될 수 있다고. 아. 그럼 2시에 해버리면 3시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전 3시로 1시간 원래 판결 선고는 2시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전 네. 10시 하면 예. 오후 2시. 그래서 이제 취재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이 계속 취재를 했나 봐요. 왜 3시냐? 왜 셋이냐?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일률적으로 여러 가지 생방이나 뭐 행정적인 절차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근데 그러죠. 저는 추측하건데 짧으니까요. 원래 길 것 같으면 2시에 해도 돼요. 4시까지 하면 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정도면요. 판결문 책을 써야 됩니다. 책을 아니,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별의 그런 걸 써도 돼요. 우리나라가 어쩌고 그 사회적 비용 이런 거 써도 되는데 찰스 1세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그거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거 물어보면 설명 자료를 참고하라고 그냥 참조하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하. 짧아졌던 게 아닌가. 그래서 설명 세시한 것 자료가 같아요. 지금 이제 막 이제 지금 나오겠죠. 넘어왔는데 네. 보고 설명 있어요? 자료도 좀 부족해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설명 자료를 첨부하라 그랬는데 아하. 설명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판결문을 보라고. 자, 근데 이제 오늘 두 변호사님 말씀하시기에 오늘 이제 판단은 다소 피고인 입장에서 이제 반영된 1심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형법 자체가 피고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 원래 그런데요. 예.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니까. 외환죄고요. 내란죄 같은 중요 범죄거든요. 국가 반란 범죄 아니겠습니까? 달리 봐야 돼요. 일반 범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봐야 되고 예. 최근에 이진관 재판부만 딱 그렇게 봤던 것 같고 다른 재판부 백대현 재판부나 보면 뭐 논리는 그러니까, 맞는데 딱 피고인 기준으로 봤던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 재판이 예. 피고인 기준이라는 건 아니고요. 예. 애매하거나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예. 그다음에 이 입증과 관련되어서 10중 8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예. 입증이 되었을 때에는 확신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 피고인에게 입장에서 유리한 판단을 해주라라는 거지. 예. 이 형사 재판이 피고인의 판단이어야 된다는 거 피고인의 판단이 전제가 아니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다. 전혀 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특히나 이런 사회적인 중요한 법이 예.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습니까? 아,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그렇게 예. 양형을 하면서 초범인점을 이렇게 막 언급하거든요. 초범인- 내란이 초범 있어요? 초범 인정 고령 초범. 야, 초범. 이거는 이제 이건 오늘 또 보니까 내란이 초범이다. 다만은 많이 해요. 예, 다만 엄입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렇게 판사들이 항상 하는데 예. 다만은 이제 양형 요건을 할 때 쓰는 건 맞아요. 음. 초범, 고령 이런 거 쓰는 건 맞는데 이건 내란 재판이.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균형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내란이 가지는 엄청난 그 초법적인 우리 헌법을 유린한 거고 예. 우리 국민 정말 역사를 후퇴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 피해를 정말 산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회적 피해와 역사에서 인식 이 내란죄가 가진 역사 인식을 한다면
훨씬 더 거기에 비중을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지 뭐 않았다는 거예요. 내란죄를 재범할 예.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설실을 판결문을 일반 범죄에 쓰듯이 예.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좋은 양형 요소를 뭐하라 이거를 고령이 65세가 뭐 고령입니까? 젊지요. 쓸 필요가 없는 그래서 내용이에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요. 예, 댓글에. 댓글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서울 북부지방 지기현 판사 재판에서 예. 형사 재판 받아야겠다. 아. 너무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 아하, 그렇군요. 사실 이제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좀 다르게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재판부일 수 있는 겁니까? 고등법원이라? 일단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증인을 지금 부를 필요가 없으니까 네, 따로. 뭐 이제 증인보다도 일단 신속하게 집중 심리하겠다라는 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심리도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음. 약간 재판 진행이 희화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 진행도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에 맞게 무게감 있게 엄숙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판결문을 기준으로 특검에서 이제 항소를 할 겁니다. 예. 항소하면 핵심은 그거예요. 노상훈 수첩 부분하고 예. 다른 거는 저는 아닌가 고 노상훈 수첩 부분하고 예. 동기나 시작이 어디냐. 1년 전부터 한 것이냐. 예. 예. 그리고 왜 이게 저지가 됐느냐 이런 아. 부분들이 예. 달리 보고 있거든요. 그 예. 헌법재판소 결정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특검이 맞추는 포인트로 봐야 될 거고 반대로 이제 변호인 측도 항소를 할 겁니다. 무죄 달라고 뭐 수사권 없다는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그 판단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내란 재판부가 지금 형사 1부, 12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어디 뭐 배당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치열하게 또 다퉈질 부분이 아마 공범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란과 관련된 공범을 지기현 재판부는 좀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내란 국헌 물론 목적 자체를 함께 공유한 상태에서 폭동에 가담해야지 내란죄를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예. 공범 관계를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을 했고 협소하게 판단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무죄가 나오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지금 흩어져 있는 여러 지금 이상민을 포함해서 이런 재판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해서 양형 그리고 공범 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예. 하나 이제 이 피고들이 그 장기간 공직에 봉직한 점 양형 사유로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고공직에 있으니까 저걸 했지. 뭐 민간인이 합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쓴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좋은 양형 요소를 쓸 수 있어요. 일반 재판에서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그걸 많이 써야 되겠죠. 그게 예. 쓰도록 돼 있어요. 예. 좋은 양형 요소를. 네. 근데 저거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내란. 고령, 직업 뭐 지금 저 직업이니까 내란 개엄해주고 뭐 민간인이 합니까? 그럼 뭐하러 쓸데없는 걸 씁니까? 저는 그렇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판결문은 사실은 예. 재판부의 생각이 드러나야 되고 예. 사실 모든 이제 이게 역사 교과서 같은 거예요. 본인이 이제 판결을 이번에 할 때 역사 교과서 얘기했는데 예, 찰수 있어요. 진짜 예. 역사 교과서 같은 거 아.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봤잖아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지금까지 우리 감동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진관 재판부 결정문 봐요. 예. 차이가 나잖아요. 뭐 고령, 봉직, 뭐 혈액암 뭐 이런 얘기를 뭐 알았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법강정과 지기현 괴리됐다. 재판부의 판단이 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고령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 판사가 반성 안 하고 사과 별로 안 한다. 양형 참작 사유가 없으나 고령이라는 점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저지른 거는 사형에 해당되지만 고령인과 여러 가지 공직에 했던 걸 고려해서 무기징역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 굳이 보면. 사형과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개 중에 하나면 굳이 보면 하나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1심 재판부는 네. 과감하게 사형을 선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과감하게. 그래야지 원래 국민의 정말 한과 그때 12.3 계엄 때 정말 거리에서 떨었던 그런 국민들의 감정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해소한다면 사형을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약간은 근데 우리가 그게 전혀 되지 않으니까 어. 해소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판결문을 이제 생방으로 다 들었기 때문에 네. 판결 이유가 거의 판결문에 다 드러나는 네. 거거든요. 우리가 했던 한덕수를 판결했던 이진관 재판부가 있고요. 예. 이상민을 했던 이름 제가 유유보 판사. 유모 예, 기억 안 판사님 납니다. 재판부가 예.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이 했던 지기현 재판부입니다. 예. 세 개 다 똑같은 계엄 내란 사건을 예, 했어요. 예. 그 판결문 그대로 늘어났는데 그 이상민 판결하는 거하고 지금 비슷해요. 내용은 이상민 내용은 틀린 건 별로 없는데 예.
갑자기 뜬금없이 양형에서. 8년 딱 해버리더라고요. 7년. 아, 7년. 7년. 그러니까 그거는 딱 피고인 개인만 보고 판결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은 봐줄 거를 더 많이 봐줘가지고 형을 정했던 것 같아요. 지기현 재판부는. 예. 근데 한덕수 재판했던 이진관 재판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재판은 그런 재판이 아니더라고. 바로 그러니까요. 선서를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형이 바뀐 거고요. 저는 가장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다른 재판부 했지만 주범격인 윤석열, 김용현, 그 밑에 한덕수, 뭐 이상민, 김봉식, 예. 뭐 조지호 있으면 예. 형이 쭈르륵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예. 한덕수만 많이 받은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한덕수가 뭔데 23년을 줘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 예. 되면 그래 예. 다 같이 공이 똑같이 나와야 되고 한덕수가 만약 지기현 재판부에 끼어들어갔으면 10년도 안 받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하. 그럼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도 보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받았고 네.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이잖아요. 아주 오른팔 같은 오른팔. 이제 세 번째가 3위가 이제 한덕수 전 총리다. 23년이다. 4위가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18년이다. 18년. 이렇게 본 게 아닌가? 근데 그건 재판부가 그렇고 예. 제가 봤을 땐 한덕수는 억울할 것 같아요. 아, 가담 정도에 봤을 때 23년은 자기는 아, 알거든. 판사를 봤을 때 판사였다면 지금 그 규정대로 갔으면 한덕수는 이상민급이 돼야 돼요. 아하. 7년이나 10년 안쪽으로 나왔어요. 그 국무회의 그냥 그 조용조용히 그것도 안 그냥 종이 돌려보고 그냥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세 가지 재판부지만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겁니다. 달리하면 생각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최고령은 한덕수 전 총리인데 그러니까요. 그 나이 얘기 한덕수 나이 얘기 안 총리한테는 해요. 고령에 하나도 없었는데 그 사람 당연하죠. 공직 엄청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공직 계속 네. 또 공직 또 정가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짜 고령 아닙니까? 공직 진짜 50년 고령이거든요. 제일 오래 하신 분인데 근데 그 사람은 그 양형 요소 고려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23년 해버렸어요. 호텔에서 수영을 할 정도로 건강해서 아, 그런가요? 고령을 뺀 건가? 그렇군요. 한덕수가 뭐 주범입니까? 주범인가? 모르겠네요. 예. 예. 자, 이제 오늘 무기징역 선고가 나왔는데 이제 판결 직후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내란범의 경우는 사면 금지법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나오긴 했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이렇게 되면 예. 윤석열 적용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한 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예. 5년 딱 있다가 뭐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대통령 바뀌면 아. 나오니까 예. 많이 있어봤자 4년 5년이다. 아. 근데 저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못 나오는 거거든요. 음. 저는 관철을 시킬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윤석열은 나오기 어렵다 앞으로 아하.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김 변호사님. 통합이라는 정말 잘못된 미명 아래 예. 전두환과 노태우를 3년 만에 그때 당시에 사면을 해줬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광주 전남 호남을 비롯해서 많은 피해자들, 직접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내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었는데 예. 다시는 그 역사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은 혹시나 바뀌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권이 바뀔 때 혹시나 민주당이잖아요. 아, 민주당 혹시나 입장에서. 바뀌면 예.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법으로 입법으로 내란은 적어도 사실 대통령 행사하는 여러 사면권에 대한 제한도 좀 제한돼야 된다 그런 논란이 있지만 예. 내란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윤석열 변호인 측 입장에서 딱 보면 아 전두환 노태우도 사면됐는데 우리가 더한 죄인이냐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아 국회에서 아마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하, 하려면 막으려면 헌법소원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헌 소송 예, 만약 그 위헌 법에 소송 해야 대해서 되겠죠. 그 한 다음에 법에 대해서 인적 법이란 우리 그러니까 소급법, 인적법 이런 게 아하. 이제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예. 나를 위한 법률이다. 나를 처벌하기 위한 나한테 불이익이 주기 위한 윤석열 처벌법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예. 안 됩니다. 아,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전두환도 똑같았거든요. 그런 개인적 법률이 있었는데 어허. 위헌 소송 제기했다가 다 합헌됐었어요. 처분적 법률이다라고 네. 하면서 주장을 한 건데요. 예. 이번에도 사실 이 특검법 이제 특검법이 처분적 윤석열을 타겟으로 한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막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전혀 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님은 이제 변호사로서 뭔가 전문성이 빛이 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용군
윤승영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그래서 야 무죄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또 느끼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증거 부족이다라고. 네, 이제. 거기도 예. 좀 저는 아쉬워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들 기준으로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예. 뭐 우리 김남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일반 범죄하고 이 범죄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해서 증거들을 봐야 되거든요. 증거를 판단하는 거는 심증은 판사의 전권이에요. 너 상호수첩 아니다. 괜찮다. 이래 보면 다 아닌 거거든요. 예, 예. 뭐 두 김용군 그것도 뭐 설명자를 참조하라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예, 예.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아하. 충분히 내란죄 주요 임무 아니 뭐 내란죄 그 증거가 있다고 좀 보이는데 예. 하여튼 지기현 재판부가 피고인 개개인을 최대한 많이 고려를 한 판결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무죄가 나온 이유가 예. 공범의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덜했다. 예, 그러니까 내란범이라고 하는 게 집합범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예. 그럼 이제 광의의 폭동을 같이 가담을 했는데 이 내란죄 폭동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 사실 폭동에 가담했다라고 하면 저 밑에 소위 그냥 일반 병사들까지 폭동에 가담을 한 걸로 될 수가 있는데 아하. 어디까지를 내란범으로 처벌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범관계를 설명을 한 겁니다.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 이것을 내란 목적, 국헌 물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인식 자체를 함께 수기하고 공유를 해야지 수기하고 공유하거나 아니면 주요 임무 종사자하고 최소한 단계를 거쳐서 지시받고 이런 내용을 공유했어야 됐는데 저 밑에 두 단계에 있는 그 무죄받은 두 사람은 거기까지는 몰랐다라는 건데 이 인식의 공유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게 이제 또 그게 딱 보인 목현태 경비대장이에요. 예. 목현태 경비대장은 판결 선고할 때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앞만 봐도 뭐가 봐주고 싶은데 우리가 고민해봐도 이건 봐줄 게 없습니다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사건은.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개개인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 전체적으로 봤어야죠. 내란죄입니다. 예. 내란죄인데 그 나머지 이제 김용군, 뭐 두 무죄 받은 사람은 예. 증거가 없어서 윤승영. 무죄라고 하는데 예. 딱 목현태 경비대장, 국회 경비대장 3년. 거기 가서는 예.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봐도 이래저래 봐도 뭐 봐줄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안 됩니다라고 해버립니다. 예, 그건 예. 판결 선고하면서 얘기를 근데 하거든요. 그게 가장 납득이 안 되는 잘못했죠. 안 거예요. 되는 왜냐하면 거죠. 목현태 이 총경이거든요. 총경 맞아요. 총경은 국회 경비 대장이에요. 예. 그러면 가장 현장에서 이게 위법하다라는 위법하다라는 것을 말을 했어야 했는데 알았을 거예요. 아. 직접 현장을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게 말로 지시하고 뭐 하니까 현장 모르니까. 근데 현장에서 충돌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면서 이게 위헌이다, 위법성이 크다라는 인식이 제일 잘 인식했을 사람인데 그거에 3년밖에 안 주고 봐줄 게 없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3년밖에 안 줬다라는 게 말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이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닐 수가 있는지. 직접 지시받았는데 서울청장한테.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막고 또 그런 것들. 우원식 의장 막았어요. 우원식 의장 그다음에 국회 사무처 비서실장, 국회 사무처장하고도 계속 통화하면서 들여보내야 된다고 했는데도 네. 지시를 불응한 사람인데 못 들어가게 한 사람인데.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고 3년밖에 나올 수가 있는지. 자, 윤 전 대통령 오늘 재판 내내 이제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장을 계속 응시를 했다라는 것이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변호인들과 웃으면서 인사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무기징역의 현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께 사죄하라 이런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뭐 입장이 나올까요? 지금 어제는 네. 어제 18일 오후에 짧게 입장 나왔을 때는 따로 기자회견이나 입장을 낼 거는 없다라고 했는데 아마 오늘 회의 뭐 내일 오전 중에는 어떤 뭔가 나올 입장이 수도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은 듭니다. 뭐 항소 입장 뭐 이런 것들 항소한다고 밝히면서 입장을 하면 낼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계속 이제 전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도 나왔는데 오늘 이제 판결 후에 선고 후에 이제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김재섭 의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이제 전륜해야 된다라고 이제 절연해야 된다라고 계속 입장을 냈지만 국민의힘 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가장 고민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판결 선고 났을 때는 단식하면서 피했고 이제 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단식하는데 물어보긴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논평을 해야 됩니다. 계속 논평을 피하고 있었는데 이 1심 판결은 뭐 무죄 추정이 적용한다고 하지만 1심 판결은 잠정적인 결론이 난 거라고 봐야 돼요. 예, 예. 2심에서
바꿔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정당 입장에서 또 자기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기에는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이 될지 오늘 그 법원 앞에 전환기 막 예. 앉아 있고 애국가 막 난리 났었어요. 그 김헌태 그 전 대령 그분은 예. 같이 선글라스 쓰고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별가 듣고 이제 눈을 딱 감고 앉아 예. 계시던데 뭐 그분들 눈치들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지기현 재판부는 예. 내란죄 형사 공범을 굉장히 협소하게 판단했잖아요. 예. 그런데 정치적 국민의 정서상 예. 내란죄의 정치적 공범은 예. 굉장히 넓게 판단할 겁니다. 아. 그리고 무섭게 심판을 할 건데 예. 오늘 내일 국민의힘이 예. 어떤 논평도 없다, 반성하는 절연하는 그런 논평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의 공범으로서 예. 배출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걸 옹호하면서 같이 결을 같이 함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계속 가지고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논평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못 할까요? 일단 하더라도 아주 오늘은 짧게 간단하게. 오늘은 일단 당에서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라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마 내일 이제 정진의 입장으로 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라고 최부인 수석 대변인이 말했다고 하죠. 한덕선 총리 1심 선고 때도 그 구체적인 입장이 좀 논평이 나오지- 없었습니다. 네. 나오지 않았죠. 예, 예. 그러니까 일단 1심이니까 예. 최종심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보겠다. 요 정도 입장이 나왔었는데 아마 만약에 내일 내일 똑같은 거 최종심까지 나올 것 같아요. 최종심까지 간다. 지금 1심이니까 유죄 나왔을 때 1심이니까 최종심까지 가보겠다. 이거는 보통 예. 변호인이 하는 입장이거든요. 아 변호인. 아. 변호인들이 1심이니까 예. 좀 보자 이런 건데 예. 정치인은 그래서는 안 되죠. 책임 있는 아. 공당에서는. 아. 예,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오기 전까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 특별한 입장은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그리고 전환하겠다, 이슈를 전환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장도혁 대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 지금 절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데 네. 당명 개정으로 전환합니까? 당명을 제가 그게 맞는지 몰라도 예, 뭐로 들으셨어요? 공화당 아 공화당 쪽이 이제 뭐 얘기 많이 나왔고. 되겠습니까? 공화당. 예. 하여튼 그러니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에 덫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야 되는데 예. 계속 안 나왔잖아요. 아. 계속 밑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고 싶어도. 지금이라도 툭툭 뛰어 나오면 되는데 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장도혁 대표가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번에 무기징역 선고 나왔을 때 오늘 혹은 내일까지 좀 시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장도혁 당 대표가 현재까지 보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점.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예. 용기를 내서 음. 당 대표 입장에서 입장을 안 낸다라고 한다면 예. 다수의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예. 집단으로 연명해서 다 그냥 연명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연판장? 소통관에 직접 기자회견장에 서가지고 그래요? 기자회견을 하는 식으로 반성의 의미를 담은 그런 기자회견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예. 지금 소수의 아주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소수의 이런 반성의 메시지가 나오고 절연의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금 이 정당 자체가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참 암담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을 하게 그래서 됩니다. 어떤 평론가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다음 장도혁 대표의 스텝을 보려면 고성국 TV의 썸네일을 봐라. 지금 고성국 TV의 볼까요? 썸네일이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알 수는 보고 없겠습니다만 싶네요. 예.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다. 내일 정도에 정리될 것이다. 내일 그 최고위 회의가 있으면 그때 공식 논평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 얘기로 하면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장도혁 대표 지난 명절 연휴 때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내내 그 대통령을 향해서 SNS 설전을 벌였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재판 얘기는 안 하고 최고회의에서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장면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주신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했습니다. 되게 진지하게 요즘 말씀하시네요. 대통령의 예.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는데 대통령의 SNS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환율도 물가도
그리고 일자리도 담겨야 됩니다. 예, 이제 과로사 할 뻔했다. SNS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으셨는데 고민을 많이 해서 올리느라 좀 과로사 할 뻔했다. 조금 황당한 것 같습니다. 아, 참 예.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시니까. 제가 SNS 담당 대통령 SNS 담당이었는데요. 그랬군요. 예, 예. 제가 나간 뒤로 대통령께서 직접 밤에 거의 1시, 2시에 직접 올리시는 아, 비서관 부재구나. 그래서 후임이 임명 됐나요? 아직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직접 쓰시는구나. 빨리 임명해야겠네. 근데 지금 이제 임명될 거다라고 누구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말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막 세상에. 전화가 걸려고 있는데 진짜 저도 진짜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네.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메시지를 쓰고 있는데 예. 그거 답하느라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과로사 한다는데 예. 몇 개 안 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단문으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좀 네. 과로사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해서 과로사 안에 쓰러져서 병원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밤 늦게 음.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본인이 쓰시면서 그 고민을 담아내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예. 너무 안타까운 거는 예.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하자라고 하면서 정말 실질적인 해법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시장에서 녹여낼지 풀어낼지 그 해법을 고민하자고 하는데 예. 장동혁 대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95세 노모를 끌어들이면서 예. 정말 노모께서 그 발언을 하셨을지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 노모가 하지도 않았을 법한 그런 쿠팡인지 호빵인지. 쿠팡인지 호빵인지 뭐 이번 설 지나면 뭐 50억 뭐 집 보러 가련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노모까지 명절에 설 명절에 끌어들여서 대통령하고 정쟁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구태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는 야당 정치인과 이 정쟁하는 게 아니라 해법을 한번 찾아보자. 다주택자를 어떤 시장의 적이나 이 사람들을 악으로 사회 악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 집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팔 수 있게끔 제도를 설계하자라는 그 취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 주거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집값 안정이라든가 국민에게 필요한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할 건지 정치권이 논의하자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께서는 자꾸만 노모 사진만 올리시고 정말 안타깝다 생각이 이게 사실 그래요. 이렇게 메시지를 아주 진지하게 냈어요. 예. 그러면 최소한 중도층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 돼야 됩니다. 아마도 아주 지지층 말고는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지지층도 공감이 안 됩니다. 지지층은 또 공감한다고 하니까 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예. 과로사 같은 소리를 왜 여기서 이게 맥락이 맞나요? 맥락이 안 맞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 농담하면서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얘기하는데 예. 약간 그 웃음 포인트가 있는 거에 대해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다른 최고위원들이나 원내대표가 웃을 포인트를 못 잡았어요. 딱 보니까 아까 장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자, 근데 이 각에서 그때 네. 우리 대통령께서 너무 또 SNS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전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에게 폰을 뺏어야 됩니까?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을까. 긍정적인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던 그러니까 이제 것 같긴 걱정을 한데.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은 시장에 매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1년 뒤에 집값이 잡히지 않고 부동산의 어떤 정책 실패가 부메랑처럼 돌아왔을 때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저는 옛날 물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 대통령은 체면은 권위는 손상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대통령 사과도 안 하고 뭐 말하면 이거 절대 아니다. 절대 정책 실패 아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시장에서는 이미 정책 실패인데 예. 잘못됐고 있는데 잘못됐단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예. 그런 것들을 다 깨부수면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이나 그 사람들 뒤로 숨지 않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걸로 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제 비서관 빨리 과거 임명해야겠다. 한때 참모로서는 약간 조마조만하나. 근데 만약에 비서관이 예. 있으면 네. 대통령이 무슨 SNS 쓸 때 같이 상의하시는 거예요? 이제 상의를 하고요. 대통령께서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예. 연설 비서관이 다 초안이나 이런 것들을 수기하고 몇 단계를 SNS 거쳐가지고 올리는 글도. 네, 글도 아. 예, 또 동시에 외교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외교와 관련된 전문가, 외교관들 네. 그 부서에 다 검증을 해가지고 몇 단계를 거쳐서 메시지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로바로 안 올리는데. 예.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 후임이 빨리 정해져. 빨리 정해져.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유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예. 시공이 달라요. 시간 공간이. 예 맞아요. 순간적으로 글을 써서 내용을 알려줄 수 있고 예. 공간이 사실은 인터넷이나 이런 SNS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탈피하는 모습이 이재명 대통령의 큰 장점 아닌가. 아하.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 부동산은 심리거든요. 예. 그 심리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잘한다고 또 봐요. 수많은 또 참모들이 있거든요. 아니 실수가 딱 있잖아요. 오타가 딱 있으면요. 오타. 바로 댓글로 오타. 예. 그 많은 그 SNS 지지자들이 예. 그 저는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아, 또 바로 고치세요? 또 고치시고. 아 그래도 이게 1, 2분 예. 차이로 그게 또 중요한 메시지가 그러니까요. 잘못 올려주기도 하니까 네. 비서관을 빨리 뽑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빨리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라는 고언을 우리 박지훈 아이고. 변호사께서 빨리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박지훈 변호사님 혹시 들어가신가요? SNS를 별로 안 하시는 제가 것 SS 같아. 안 해요. 방송은 많이 네, 하는데 제가 SS를 못 합니다. 네, SNS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 네. 아유. 자, 아무튼 오랜만에 우리 김남국 전 의원님 또 한판 승부 라커룸을 통해서 인사하게 됐는데요. 어때서 좀 방송제 좀 해보니까 좀 앞으로 계속 아, 네. 자주 불러주시면 또 디지털 소통이 아니라 방송 소통으로 하겠다. 방송 소통 어둠의 비서관. 네. 아, 어둠은 아니고 밝음의 비서관으로 빛의 해서 비서관. 빛의 비서관으로. 아, 네. 방송 드러나는 거니까 빛의 네, 비서관으로 타 방송도 출연 의사가 있다. 예, 내일 또 JTBC를 포함해서 아, 방송 3개를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방송 또 우리 김남국 의원님 활약 기대해 주시고 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판 승부는 계속됩니다.